저는 노원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부가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국가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은 공식관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얼마만큼 감축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동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 역량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에 온실가스가 어떻게 어떤 만큼 배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노원구 사례를 보면은 노원구는 서울이 대부분이 다른데 건물에서 한 70% 정도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송에서 한 20에서 25%, 그리고 폐기물에서 5에서 10% 정도 다 배출된다고, 그것이 서울시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원구는 특별히 좀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보시면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70% 이상이고요. 그리고 교육 연구 시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한 50%가 약간 안 되는 거고, 업무 시설이 13% 대단히 높고, 노원구는 2%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각 구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 데이터를 잘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온실가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공동주택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잘 줄이냐가 사실 노원구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고 좀 노원구가 갖고 있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왜냐면은 보시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있어요. 보시면은 공동주택이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포션 자체가 대단히 약간 노력해서 확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그래서 보니까 노원구의 사실 서울시와 노원구의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공동주택은 그 서울시가 안 그래도 단위 면적당 줄일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잠재량이 많지 않은데 이미 열심히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의료시설이나 판매시설처럼 조금 제일 1, 2조 빌린 시설처럼 좀 큰 대형 건물에 있어서는 서울시 평균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노원구는 토지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라는 정책을 내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한 범위 내 배출량은 감소 추세, 이거는 뭐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화석연료의 차량들은 좀 감소 추세이다. 특히 그 가장 많이 포션 차량을 있는 휘발유 차량도 2023년 정점을 찍은 다음에 감소 추세이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올해도 감소 추세인 게 확인됐고요.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으로 분리되는데 전기 차량은 조금 더 더디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훨씬 더 상시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축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을까.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원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나왔고요. 건물과 수송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올해 5월달에 기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5개 자치구 서울시 의회가 용역을 내서 25개 자치구의 온실가스 기본 계획을 다 분석을 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갖고 왔던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25개 자치구의 건물 부분만 보니까 상업 위주의 건물 자치구가 있고 주거 상업이 있고 주거가 있는데 이제 노원구는 이런 주거 위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25개 자치구를 모두 분석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건물 온실가스 측량제 도입과 그리고 이제 GEB라고 해서 이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강화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례에서 좀 더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특성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잘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노원구는 어떻게 이 기반을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노원구는 녹색 환경과가 있었는데 2023년에 탄소 중립 추진단의 것들을 출범을 했고요. 올해 7월달에 탄소 중립국으로 해서 이때 탄소 중립 도시과, 녹색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세 개과로 탄소 중립국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전국 기초지방 정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처음 생성된 기반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줬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조직도 노원환경재단 아래에 노원엑스포센터, 중앙환경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이시센터 등과 같은 단체들을 둬서 중앙지원 조직을 두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하고 있고 이제 올해 아마 내년에 생활용 센터하고 저렴한 문화센터가 만들어져서 거의 전 분야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전 분야에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탄소 중립국 그리고 노원환경재단이 있고 거버넌스 조직으로는 당연히 탄소 중립 성장위원회가 가장 상위 조직으로 있고요. 거기 밑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체라든가 그리고 탄소 중립 국민회의 같은 조직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과 국민 참여 조직들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의 문제인데 다행히 노원구는 작년에 선두도시로 지정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 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노원구가 갖고 있는 현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분야인데요. 건물 분야는 노원구 2034년까지 한 35만 톤, 한 36만 톤 정도를 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건물 온실가스 청량제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GEB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8만 톤 이상을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35만 톤 중에서 한 50% 이상이 이 두 제도를 활용을 해서 건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제도는 사실 이제 권한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나 광역시가 이런 제도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확하게 지침을 줬을 때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 참여 공간을 모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야지 사실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30년까지 40% 건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다만 아직은 건물시가 숙련제라든가 주입이라는 부분들이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기초지방정부에서 원시가구를 잘 교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후 설비가 수명이 다한 설비들을 교체하는 이제 시기들이 다 오죠.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는 이제 10년이 수명이기 때문에 이 10년의 기간 동안 모든 보일러들이 다 교체된다고 보면은 전수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창호라든가 노후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효율 기기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정에서 돈을 내든 누군가 돈을 지불해야 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원구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각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지를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런 마중물 정책을 펴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선도 기술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난방 분야의 사실은 에너지 전환.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트펌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난방의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히트펌프가 아직은 그러니까 일반의 건물들은 거의 다 히트펌프 형태로 전기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난방 분야에서도 가정은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은 이런 바닥 난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숙제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술과 함께 고민하고 도입한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전환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태양광, 도시에서 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태양광을 어떻게 잘 보급할 것인가라는 건데 가장 큰 숙제는 그럴 수 있는 부지를 찾는 것들이에요. 의외로 이제 대도시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설치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이익들이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을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 그 두 가지를 노원구는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정책과 제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노원구에 도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완선도로를 좀 활용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캔바라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로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그림들 좀 그려서 이렇게 좀 더 멋지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 설치된 태양광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디지털 바이오 시티라든가 해서 아리백을 할 때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태양광 그러니까 공부완선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력을 운영하는 걸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내서 주민들에게 발전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성 분야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모든 부분이 친환경차의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친환경차의 전환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과 걷기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의 이동수단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잘 접목돼서 주민들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걷기라는 도보로 한 30%, 대중교통으로 40%, 자전거로 10% 그리고
자동차로 20%인데 그 자동차 20% 공유 차량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뉴욕이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과 걷고 그리고 자전거가 주요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할 것인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국민들의 자동차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화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도 두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원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과 더해서 선한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좀 더 목표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만약에 개인까지 확장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가 줄인 탄소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 양만큼 경제적 이익도 같이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과정 속에서 기초지방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 예산 조직 구조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정부의 공공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어떻게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민사회라는 두 축이 공공이 개입 없이도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그렇게 지원할 것인가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공의 존재입니다. 복지라는 측면에서 촘촘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거쳐서 이 과정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인데요. 사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 모두가 226개 지방도시 모두가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되게 어려운데 내년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구청장이 되시거나 뭐 시장이 되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나와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산을 활용해서 많은 좀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을 조달하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별 예산 형태로 편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탄소 중립국이라는 곳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예산 전반을 다루는 곳에서도 이런 관점들이 도입이 돼서 기후 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이 돼서 기후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예산 측면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조직적으로 보면은 노원구처럼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탄소 중립국이라고 해서 정말 주도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면 좋겠고 노원 환경대사라든가 아니면 탄소 지원센터라든가 이러한 중간 지원들이 잘 갖춰져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도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이제 하겠다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 제도들을 하늘아래 특별한 제도가 있지는 않아요. 이미 하겠다고 한 제도들을 정말 우복미산의 마음으로 무식함을 갖고 천천히 밀고 나갈 때 사실은 오시는 탄소 중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 자리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값싸다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요금도 싼 전기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가능한 전기요금 그래서 미래 세대와 현 세대가 그리고 지역과 서울이 공정하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